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은 4번에 그 도시공 관리규 위반 절차 나와 있죠. 네. 도시공 관리규 위반 절차하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5번에 그 도시공 관리규 결정 절차. 그래서 이번 시간은 도시공 관리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위반되고 결정되는지를 학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교재 57페이지 펼쳐놓고 앞을 보시면 되죠. 교재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수업 들으시면 돼요. 자, 그냥 강의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우리 도시공관리계획 이제 위반과 결정 절차를 공부하는 거죠.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토종합계획이 있었죠.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뭐죠?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죠.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그 다음에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 이렇게 되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은 6개를 배운 거죠. 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첫 번째가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그리고 용도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구역과 시가와조정구역과 수단조정보호구역 등 용도구역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다라고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까지가 이제 도시공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이 6개인데 이 6가지 정책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하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위반권자, 결정권자, 위반 지안에 관하여 공부한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자,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시고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으로 가정합시다.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서울시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은 땅값이 이제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대체로 이제 땅값이 싸다라고 합시다. 근데 한 번 지정된 녹지지역이 영원히 녹지지역은 아니고 용도지역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합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은 이렇게 어떤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명소를 변경할 때는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위반하죠?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위반함이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정책이 위반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쭉 배운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장이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절차와 결정 절차를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위반을 하고 정책이 결정되면은 땅값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이제 제곱미터당 1천만 원으로 땅값이 10배가 오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을 할 때는 도시공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위반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반이 이루어질까요? 자,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57페이지 나와 있죠? 네, 기초조사입니다.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하죠. 우리 앞 시간에 그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배웠죠.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정책 위반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 입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도시권 관리 입안 절차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단계가 있죠. 기초조사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이 하나의 정책으로서 입안이 되는 거죠. 입안은 뭐죠? 정책 안건을 만드는 거죠. 법적으로 정책 안건을 만드는 게 입안이에요. 이것을 정책안으로 합시다.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하나의 안건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야 정책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기초조사. 자, 같이 봅니다.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그래서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즉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합니다. 즉 이 지역의 서울 지역의 인구, 산업, 환경, 주택, 교육 여건 등을 전부 조사하고 측량해요. 이것을 기초조사라고 하고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3가지가 포함됩니다. 3가지가 포함되어야 되죠.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2가지가 포함됐죠. 재취약성 분석과 토지지역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3가지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교재 57페이지 봐요. 57페이지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주면 되죠. 57페이지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포함 대상이에요. 이 포함 대상 3개는 암기를 합니다. 믿을 것이십시오. 자, 첫 번째 환경성 검토죠.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토지 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해 취약성 분석 3가지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경미한 사항이 정체로 입안될 때는 기초조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기초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앞 시간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즉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면은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신문과 시청,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개 이상의 신문과 시,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안을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 시청 중에서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을 시켜요. 공개 열람을 시켜서 관할 시청 군청에서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케 합니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개 열람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 안건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이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공고해요. 그리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개 열람시켜서 시민들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그 공개 열람 기간 동안에 의견이 있는 서울 시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교재 59페이지 오세요. 59페이지 오면은
저 아래쪽에 박스가 있어. 박스가 있고, 이제 주민의견 청취 과정이 기역, 니은, 디귿, 리얼로 소개되어 있어요. 이걸 읽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은 기역하고 니은을 묶어서 발표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기역번 같이 볼까요? 기역번. 공고열람. 공고열람,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거예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지구들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그 안을, 그 도시공관리계획 안을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두 개성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케 하고 그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서울 시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자는 공청회,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견 청취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정책이 입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여러분 교재 60페이지죠. 60페이지. 60페이지 그 심화학습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그라미 2번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미칠 것이고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때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 대상이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그 심화학습에서 60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에서 1, 2, 3번이 나와 있잖아요. 1, 2, 3번이 나와 있는데 1번 같이 봅니다. 1번 밑줄 걷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정 밑줄 거예요.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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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지구들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은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되니까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 즉 서울시 의견을 들어야만 정책 입안이 가능하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정책 입안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1번 위주로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1번 위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면은 60페이지 제일 밑에 3번에 보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도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 기반시설 중에서 그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그 6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 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도로 중 주간선 도로. 2번 줄 거죠. 철도 중 도시철도. 그 다음에 6번 학교 중 대학. 7번 공공청사 중에서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청사 줄 거면 되죠. 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정책 입안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지구부터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제곱미터 땅값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땅값이 10배가 올라요. 그러면은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이 도시공관리계획 안건이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두 개성의 신문과 서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잖아요. 그리고 관련 서류가 14일 이상 공개 열람이 되잖아. 이 기간 내에 주민은 의견 청취 과정에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정보를 얻으면은 네,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기 전에 1억을 투자하면은 10억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죠. 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만 정책이 입안이 되니까 지방의회도 이 정책이 입안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이런 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급 정보를. 그 정보를 활용해서 또 경제적 부를 늘리게 되겠죠. 네. 자, 지금까지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지구를
주거지로 변경을 위한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되는지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하는지 결정권자는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이 있는데 시당구에서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죠.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 3개는 외웠잖아요. 앞 시간에.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장관이 결정하죠.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자, 결정을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으로 입안되고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될 때 3단계를 거치죠. 결정할 때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2단계니까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정책이 최종 정책으로 생산이 되는 거죠. 우리 자동차를 만들 때 프레임을 놓고 바퀴를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철판을 만들고, 그죠? 철판을 붙이고 도장을 하고 유리를 끼고 시트를 넣고 내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생산되듯이 이런 정책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 변경하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고 신도시 개발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결정하고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 정책은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이렇게 협의와 심의라고 하는 2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지를 아시게 되겠죠. 네. 자, 그때 이제 누구하고 협의할까요? 자,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오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사전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나와 있습니다. 심의 동그라미 하시고. 2번과 3번, 양괄호 2번과 3번이 결정 절차가 되는 거죠. 협의와 심의.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고요. 협의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정책으로 결정할 때는 결정 전 사전에 결정하기 전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를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이 아니고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정책 결정 전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는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 이때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의 장관들의 장관급하고 협의하는 거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를 결정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할 때는 시도, 대도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지방이잖아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계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죠.
중앙도계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도시군관리구를 위반을 해야 될 대상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합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도시군관리구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국방상 결제 다 있습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면은 도시군관리구역 위반할 때 주민 의견을 안 들어도 정책 위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버리고 관련 서류가 14일 이상 공개가 안 되면은 기밀이 누설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민 의견 청취 없이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이 가능하고 또 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정책으로 위반하여서 결정할 때도 결정 전 사전 협의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생략하고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반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제 위반된 도시군관리계획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이 정책으로 결정되면 무엇이 결정됐죠? 지금 결정한 게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도시군관리구로 위반이 되어서 서울시장으로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도시군관리구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을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고시한다고 했죠. 이것을 결정고시라고 해요. 결정고시가 뭐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어떤 정책을 위반했고 그 위반된 정책이 정책으로 최종 결정이 됐고 결정되면은 관보 또는 공보,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보를 발행해요.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공보를 발행하죠. 공보. 그래서 중앙정부는 공보에다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는 관보에다가 자치단체는 공보에다가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를 하게 되죠. 이것을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라고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이후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이후 효과,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이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되는지를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토종합계획부터 지금 여기까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기까지 절차가 끊어집니까? 연결됩니까? 쭉 연결되는 거죠. 국토종합계획이 있죠? 그게 바로 광역도시가 있을 때요. 그리고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장기적인 개발계획, 즉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위반되는 거죠. 근데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서울시에서 위반하려면 기초수사하고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시켜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여서 서울시 의회 의견을 들으면 정책으로 위반이 된 겁니다. 위반된 것을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결정하려면 서울시장은 정책 결정 전 사전에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책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된 것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서울시청에서 발행하는 공보, 서울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시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까를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제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최소한 4가지 정도를 목차를 대답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 제대로 공부 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혹시 지난해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다면은 이 목차들이 떠오르셔야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다음에는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교재 64페이지 봐요. 64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 6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큰 3번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후 경과 조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별표를 하시고요. 별표를 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뽑아드린 제목들을 이런 교재를 체크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제일 먼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요.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합니다.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력 발생 시기 교재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에 보면 효력 발생 시기 나와 있으면 줄 것이면 되죠. 언제 발생하죠? 후속 조치로서 줄 거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돼요.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있으면은 후속 조치로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짜 시험 자주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고. 두 번째,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과 관계없이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기득권이 보호가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후속 조치로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죠.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도시군관리구역을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 이 4가지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목차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번하고 4번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2번은 기득권 보호, 경과 조치 규정, 기득권 보호 규정이 있다는 거죠. 기득권 보호. 이 설명 좀 하려고요. 그리고 지형도면 설명 좀 하면은 오늘 강의가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득권 보호를 설명할게요.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잠깐만요. 기득권 보호 설명드릴게요. 자, 기득권 보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기득권 보호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러면 우리 인문과정 강의를 들으신 분은 3종 일반 주거지니까 중고층이죠.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한마디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되면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고층 아파트 건축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50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했어. 공사 착수를 했는데 50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유통상업지로 변경된 거예요. 유통상업지역은 대규모 도매 시장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일 때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유통상업지로 변경되면 아파트 건축이 금지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3종 일반 주구직을 유통상업지로 변경할 때는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군관리구를 정철이 위반해서 결정을 고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구직을 유통상업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가 먼저입니까? 50층 아파트 공사의 공사 착수가 먼저입니까? 착수가 먼저잖아요. 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을 고시할 당시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50층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다만 이 동네에 시가와 주둔구역과 교재 나와 있죠?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당시에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가 사업가 공사를 계속 하려면은, 즉 기득권을 보호받으려면은 그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착수한 사업가 공사 내용을 신고하면은 그 신고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64페이지 맨 밑에 2번 기득권 보호 규정이고요. 읽어볼게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당시 밑줄 거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밑줄 거요.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손 떼시고 이제 세 번째 줄에 오세요. 줄 것죠? 그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착수한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당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자가 기득권 보호를 받습니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입니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를 한 자는 그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65페이지입니다. 예외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너무 중요해요. 줄 것죠.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밑줄 거예요. 손 떼시고. 시가와 주둔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가 기득권 보호를 받으려면은 네 번째 줄에 봅니다. 줄 것죠.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줄 거예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신고 등을 하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라고 되어 있죠? 거의 출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지행도면 고시를 설명드릴게요. 자, 지행도면 고시가 뭐냐면은 잠깐 봐요. 자,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은 세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은 세 번째 후속 조치로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돼요. 이 지형도면 고시가 뭐냐면은 이런 고시는 알리는 거죠. 자,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결정을 서울시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합니다. 이게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됐음을 서울 시민에게 이 고시가 제일 첫 번째로 1번으로 알린 거예요. 근데 서울시 공보에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됐음을 고시하여 알려도 서울시민은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단순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정확한 위치, 정확한 면적, 그 경계 범위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사항, 즉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에다가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에다가 밝힙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적이 표시된 땅의 모양이 표시된 지도잖아요. 지행도상의 도면에다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사항을 밝힙니다. 이 빗금친 부분이 지금까지 서울시 녹지지로 묶여있다가 이번에 주거지로 변경이 됐고 그 변경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고 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고 변경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지도 위에 이렇게 밝히는 거죠. 상세하게. 밝혀서 이곳의 위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0번지라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상의 도면에 상세하게 밝힌 것을 지행도면이라고 하고 이 지행도면에 밝혀서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두 번째로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지행도면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만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후속 조치로서 정책 결정 내용을 지행도면에 밝혀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지행도면고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항상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고시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을 고시해야 되고 그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자라면은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은 후속 조치로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도시군관리구역을 정비하도록 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네 가지 목차를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을 고시할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 후에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까지 하나도 끊어지지 않게 그 줄거리 체계를 잡아드린 거예요. 이제 아마 입문과정의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은 그 막연함과 좀 답답함이 아마 그 1달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됐을 것 같고요. 같이 함께 한다면은 끝까지 함께 한다면은 합격할 수 있는 어떤 확신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던 첫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용히 집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혼자 착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십만 명의 여러분의 그 동료라고 할까요? 같은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